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원랜드. 매출 감소가 곧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랜드가 새로운 전환을 맞았습니다. 오늘 헬로이시토크에서는 지난 4월 제10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해 좀 코로나19 때문에 강원랜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상황은 좀 어떨까요? 예, 작년에는 사상 첫 우리 적자를 받았습니다. 네. 매출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처했죠. 네. 강원랜드가 어려워지니까 지역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2월 14일까지 카지노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영업은 했지만은 실제 평소에 인력이 한 7, 8천 명 왔다 가면 평균 1,200명 정도 손님을 받으면서 네. 영업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네. 또 갑자기 4차 팬데믹이 일어나서 지금 하반기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전망하기를 한 올해도 한 1,000억 정도 적자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카지노 문을 닫아가지고 네. 그 이상으로 적자가 났는데 제가 지난 4월 8일 날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있어는 안 되겠다. 경비는 최소한 좀 줄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매출을 한번 늘려보자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좀 풀리면은 적자폭을 좀 줄이거나 좀 이렇게 흑자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살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는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네. 하반기 카지노 개장 기간이라든가 입장 인원 좀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2단계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한 1,800명까지 들어옵니다. 네. 근데 1,800명 왔는데 아마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 4차 팬데믹 현상이 수그러들면 1단계로 돌았으면은 한 2,300명 이상 받으면은 그런 대로 네. 수입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되면은 이제 비수기 되면은 다른 리조트도 좀 줄어들 거고 네. 빨리 스키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뭔가 좀 끝이 보여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방역을 꼼꼼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방역 대책 어떻게? 예, 방역은 지금 이제까지 우리 환자들이 여기에 출입한 사람들이 확진자는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옮기는 2차 감염자는 아직 강원랜드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소독을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없었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델타 변이가 상당히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옛날 우리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우리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폐광 지역 얘기할 때 이 폐특법을 좀 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개정이 되면서 법 적용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예. 좀 이와 함께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바뀌었는데 좀 한편으로는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폐광 지역의 그 특별법이 폐특법이 20년 연장이 되면서 빨리 이렇게 결론이 났는 것은 참 네. 우리한테 좋은 현상입니다. 강원랜드로서도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었고 네. 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 강원랜드의 정치권 그다음에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폐특법을 이렇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2020년도에는 이익이 못 나서 손실이 나가지고 사실 폐광기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네. 근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손실이 나와서 못 받고 이러면은 지역에 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순이익의 몇 프로, 25%가 아니라 우리 카지노가 영업 매출액의 13%를 무조건 폐광기금을 내도록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앞으로 폐광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에서는 봐서는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로서는 그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수지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옛날 하는 방식이 아닌 경영에 혁신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도 옛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지 맞추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경비는 줄이고 매출은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찾아내고 네. 그래서 기존에 하나를 일할 때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고 쇄신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체질이 강화되고 이제까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웃자라 가지고 비계가 많았는데 네. 근육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새로운 경영 혁신으로 많은 고민을 예. 하고 계실 것 예. 같습니다. 예. 또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 계속 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도박 중독증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담배 니코틴 중독도 있고 있듯이 다 있지만 이 도박 중독은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네.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카지노를 운영하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예방을 하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뭐 발생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치료를 한다든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미래의 고객들이 건전하고 건전을 유지하면서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도박에 중독이 되면 결국 우리 미래 고객들이 줄어든다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문제와 똑같이 우리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카지노 우리 한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원랜드에 오는 고객 저변을 확대하되 좀 오락으로 국민 오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만들어 보자. 지금 그 방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정부하고도 이렇게 노력하고 지금 일일이 그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도박을 더 중독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래가지고 테이블당 면적을 아주 넓혀서 오락장 같은 기분이 나게 만들고 뭐 슬롯 머신 같은 거는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보면 알지만은 공항에도 있잖아요. 네. 그 밖에 이렇게 빼내가지고 국민들이 이건 도박이 아니고 오락이다 그 느끼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거기서 도박 소위 그 돈 먹고 돈 따먹기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는 어렵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중독 문제는 우리가 사업과 똑같은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클락이라고 우리 중독센터의 센터장을 외부 공모를 해가지고 네. 아마 오늘 통보가 됐지 싶은데 곧 가정 전문가가 아마 그 나와서 그래 사회적인 어떤 중독 치료하듯이 그런 분이 맡아 운영을 더 잘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중독 관리를 하시는 편이시네요. 예. 또 지난해 4월에 이제 강원랜드 제10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행정안전부 차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 국장직 등을 역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예산과 행정 분야의 이런 경력을 살려서 꼭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리가 공기업 아닙니까? 공은 우리 공무원 공공조직과 똑같은 어떤 공적인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는 거고, 기업은 결국은 돈 버는 것이 기업의 기본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업은 수지 구조를 맞춰야 된다.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에도 국민의 세금을 쓸 때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자 하는 그런 어떤 재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재정 분야에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적자가 났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돼서 뭐니 해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수지 구조를 개선하는 거다. 네. 수지를 맞춰야 된다. 그 수지는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비용 우리가 개선하는 길인데 네.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경직성 경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 그렇다 하더라도 불료불급한 어떤 경비를 줄이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해보자. 네. 그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또 기존에 있는 매출을 좀 증대시켜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한다든가. 그래 할 때 또 경비가 수반돼서 같이 따라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경비는 고정을 시켜놓고 수입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네.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때 제일 피크 기간에 또는 피크 시즌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그래 조용할 때는 놀지 않느냐. 기본적인 인력을 가지고 그때 기동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비용도 줄여보자.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수기 때는 사실 알바를 우리 뽑지 않았습니다. 자체 인력을 우리가 동원해가지고 네. 쓰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급할 때는 이 일도 하다 저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뭐 개혁적인 쇄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예. 그렇다면 지향하는 강원랜드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은 지금은 카지노 사업이 사실은 주 매출의 주를 이루습니다. 90%가 네. 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비카지노 사업도 비중을 늘려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원랜드가 우리 우선 직원들도 우리의 직장으로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네. 지역 주민들도 계속 손님 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카지노 사업이 결국은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는 걸 허용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것은 외부로 소위 국부가 유출되는 우리 카지노 수요자 손님들이 홍콩이나 마카오 가지고 돈 쓰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네. 소위 경쟁이 안 된다. 그 경쟁을 우리가 좀 강화하자. 그래서 비카지노 부분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카지노 부분이 좀 뒷받침해주고 이래 함으로써 수지 구조가 언젠가는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흑자가 유지되고 네. 그다음에 인력을 계속 우리가 고용을 하고 일정한 손님을 받아서 지역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장래의 비전입니다. 네. 지금 상태로 가면은 너무 카지노에만 의존해 있어가지고 다른 리조트에는 너무 적자가 자꾸 커져 나가니까 이들에 가서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어떤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혁신을 일으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은 소위 정보화도 하고 AI가 해야 될 부분은 AI가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서비스 질을 높여야 미래 손님을 계속 우리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절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질 높이는 거. 이 경쟁력 확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네. 예.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 걱정 안 하고도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잘 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지역에서도 그 좀 마음 놓고 의존하고 그래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은 분명하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예. 이런 말씀해주신 이런 비전 실현을 위해서 취임하신 이후에 직접 사업 현장에 방문해서 좀 현안들을 좀 점검하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 리조트 사업들은 아마 이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운영을 잘하고 개선하고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 소위 탄광문화촌 우리 개발 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 태백의 노인 요양 그 보호 사업을 그 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 네. 탄광문화촌 사업은 곧 계획대로 하면 내년 10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양 사업은 이제 태백시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탄광문화촌 사업을 말 그대로 우리 이 지역이 옛날에 탄광촌 어떤 그런 어떤 게 남아 있으니까 거기 있던 시설들을 보존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산업화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점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은 네.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리조트들이 자체적으로 그 어떤 수지가 안 맞고 흑자,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것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움을 주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 탄광문화촌 자체가 소위 수지를 맞춰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네. 거기에 지금 제가 지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시설대로 우리가 문화촌으로 만들지만은 네. 거기는 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타겟은 어린이들과 어른 학부모, 부모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면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수지를 맞추면서 출발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 걸 동시에 우리가 하면서 한 벌써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시험 삼아 저희들이 할 때 잘 되면은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그런 속으로 새로 만드는 사업은 카지노와 관계없이 소위 유지 관리가 되고 수지 구조가 그 우리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탄광문화촌 사업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그대로 하면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미 우리 여기 오는 기존 고객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 고객 숫자를 대상으로 체험 시설을 하거나 거기에 공급하는 신선한 야채 같은 것도 공급하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푸드 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도 하시잖아요. 예. 좀 주요 사업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앞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폐광기금 납부하는 거 외에 네. 또 주주인 자치단체에다 배당금을 주는 외에도 사회공헌 사업을 사실 처음부터 많이 해왔어요. 네. 우리 복지재단이 2개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하나, 희망재단 하나. 네. 그런 어떤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은 옛날에 그 탄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뭐 진폐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희망재단은 우리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이런 한 부분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그 외에도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청년 기업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래 하되 지금 강원랜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강원랜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결국은 우리 강원랜드의 경쟁력도 키우고 지역도 좀 발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사회적 공헌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의 한 3,700명의 직원이 있고 네. 2,000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2,000명의 협력사 직원들은 사실은 폐광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것도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하면 페이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강원랜드의 직원들도 강원도 출신들이 거의 한 70% 되고 다음 폐광 지역 출신은 그 강원도 출신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죠. 이것을 시키려고 하면 강원랜드가 우선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네, 올해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팩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광 지역을 위한 강원랜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 강원랜드 100년의 기틀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